제6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선인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분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어요? 딱 그 발표가 났을 때. 네. 예. 발표 났을 때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 2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맡아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구나. 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편에 들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선 소감도 준비를 잘 못하셨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당선 소감은 뭐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네. 그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우선 그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추미애 후보를 적극적으로 좀 되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원식 후보가 선출되면서 탈당 러시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8천에서 1만 명 정도 당원이 빠지고 그리고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6.1% 그리고 여론조사 꽃 기준으로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정말 단호하게 싸워줄 국회의장을 요구하셨던 거죠. 추미애 후보는 어떤 그런 상징 같은 게 있잖아요.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하고 그 부닥쳤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좀 그렇게 단호하게 싸우는 추미애 후보가 적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 뭐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추미애 당선자가 되기를 바랬던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의 선택도 우리 당선자들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그렇게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하고 싸운 모습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경제기득권이 재벌 대기업하고 끊임없이 싸워오고 또 지난 후쿠시마 원전 과정에서도 15일 단식을 하면서 그런 폭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는 모습도 봤고 또 홍범도 장관 기념사업회 이사장 하면서 홍범도 흉상이전 우리 민족 정체성을 해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선자들이 이제 싸우는 데 있어서 우원식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문제는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까지 좀 다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폭정에 맞서서 단호하게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이번 총선 민심이 국민의 삶을 바로 해라. 국민 좀 살 수 있게 해줘라. 이런 민생의 요구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또 강점도 있고 이런 점들을 우리 국회 당선 22대 당선자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 당원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두 가지 문제가 조금 민주당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은 사실은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질문 드리는 것도 저도 좀 병구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당원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셔 있으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택을 받아서 온 의원들의 뜻을 또 존중해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의 경중을 어떻게 놓고 가릴 것이냐. 이제 앞으로 우리 향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께서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대중정당으로의 길과 또 대의정당으로서의 길. 이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런 문제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길을 네. 찾아야죠. 저는 또 이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 총선 전에 예. 우리가 비례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병립형으로 할 거냐, 연동형으로 할 거냐, 예. 그런 거 있을 때 그건 그야말로 총선을 치르면서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견제력을 더 강화시키고 예. 또 폭정을 막기 위해서 최대 의석을 어떻게 끌어올 그렇죠. 거냐, 예. 그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병립제는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 우리 의석을 확실하게 가져오는 방법이 병립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자는 의견 많은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래야 151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런 네. 견해가 있었고 이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았어요. 예. 저는 옛날부터 예. 힘이 강한 이런 세력하고 싸울 때는 네. 나머지 세력이 힘을 다 모아야 된다. 예. 연합 네, 소위 민주대연합 예. 이었죠. 근데 예.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최대 의석을 만들려면 비례에 있어서는 소수 정당을 끌어안아서 네.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고 예. 소수 정당에게 좀 더 할애를 해서 예. 거기에 한두 석이라도 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역구는 소수 정당이 나가봐야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표만 깎아먹죠. 예. 그래서 비례연합 정당에서 소수 정당을 좀 배려하고 예. 대신 지역구 정당은 소수 정당이 나오지 말고 그 국힘하고 1대1 구도를 만들자. 지역에서 1대1. 예. 그렇게 해야 최대 의석이 된다. 그래서 예. 저는 준연동제를 그렇습니다. 그 지지했거든요. 예. 근데 마침 이제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연동제를 채택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네. 결국 저는 최대 의석, 지금의 최대 의석은 그래도 이런 연동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이냐.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이런 예. 폭정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잘 운영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견해 차이가 있고 사람에 대한 판단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네. 또 당선자들이 보는 것과 우리 지지자들이 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화나신 거는 네. 우리가 총선 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최대 의석을 만들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선자들이 왜 그렇게 우리 말을 안 들어? 네. 여기 화가 크게 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정말 화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한편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국회에서 성과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게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제가 네. 이 책임을 진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책임을 진 거기 때문에 예. 추미애 후보에 대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기대 예.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예. 것까지 다 가슴에 끌어안고 예. 국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운영할 거냐? 네. 저는 뭐 분명합니다. 이 점에 네. 있어서는. 그 국회는 22대 국회를 구성해준 국민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된다. 국민의 뜻을 네. 관철하는 네,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예. 거기 국회의장은 예. 그 맨 앞장서 있는 국회의 대표자로서 예.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국회의장이 됐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하는데 중립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장은 그냥 사회자가 아닙니다. 예, 예. 국회의장은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네.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네. 여야 간의 협의를 존중하되 그것이 지체되거나 국민의 뜻에 맞지 않도록 한다면 그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단호히 사용할 생각이다. 네. 저는 뭐 그 유세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 왔고요. 네.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원식 후보는 추미애 후보보다 더 세게 국회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세게 하는 것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 매번
충돌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잘 그래서 제가 협의는 존중하되 그런 게 우선은 잘 협의해서 네. 안정된 국회가 되는 게 필요한데 네. 근데 그게 안정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 예. 을 반영하고 네. 그걸 투영해 가는 게 역시 중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 국회법 안에 있는 절차를 제가 잘 그때 네. 잘 운영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또 막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국민의힘이 또 바로 나서서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뭐 팬덤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라는 비판을 좀 하고 있고 주말 사이 보수 언론도 상당히 이 관점으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조간들 살펴보니까 뭐 주요 언론들 거의 이 얘기는 많이 안 다룬 것 같고 동아일보만 칼럼으로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뭐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보수 정당의 이런 공격은 민주당이 좀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팬덤 정치라고 비판하는 거는 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예. 이 뭐 명심 논쟁 뭐 이런 거가 뭐 굉장하고 그리고 또 그게 누구로 결정이 됐고 네. 그거를 언론이 오히려 더 부추겼거든요. 이제 그런 언론의 프레임 안에 있는 이야기죠. 근데 민주당이 그렇지 않고 예. 또 그 안에서 서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네. 잘 이렇게 하나로 합의해 나가는 그런 전통이 또 민주당 안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의 이런 내부의 이견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민주당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예. 또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잘 수렴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역사가 있는 전통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 내부부터 좀 잘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의 민심에 어긋나서 얼마나 많은 거부권을 했습니까? 네. 그게 결국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건데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네. 잘 설득해낼 수 있는 일부터 예. 그 안에서 좀 잘 하셔라. 예. 대통령에게 좀 제발 그렇게 좀 그만하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 좀 하셔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일각의 그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좀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예. 민주당에서 제가 선택된 걸 보고 참 두렵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상당히 두렵다. 이제 저런 방식으로 가면 국민의힘의 미래나 희망은 없다. 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한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일단락이 될지.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추미애 후보가 되지 않은 네. 또 그러니까 당원들의 명령, 당원들의 당심 네. 이런 것을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섭섭함인데요. 네. 그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네. 대한 그런 지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비판이 또 의원식 보고 좀 더 잘해라. 네. 이런 격려일 수도 있고 예. 결국은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22대 끌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 그런 또 그 과정에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속에서 민주당은 결국 하나로 잘 합쳐져 나가는 네. 그런 정말 지혜가 있고 또 국민들의 민심을 존중하는 그런 당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저희 댓글창에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해주세요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퇴하라 이런 의견도 있고 민주당 안에 일부 또 사퇴하라는 요구가 또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아, 핸드폰에 문자가 많이 왔습니까? 뭐 몇 통이나 왔습니까, 문자가? 그래서 몇 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주말 사이에. 네, 주말 사이에 많이 왔고 또 의견 하나하나 다 살펴봤고요. 다 읽어보셨어요? 네. 근데 속은 좀 상하죠. 이제 막 당선돼서 축하받았는데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마음까지 잘 보듬고 이번 국회를 정말 잘 운영하겠습니다. 저도 노원구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저도 한 얘기가 많습니다. 아마 저보고 사퇴하라고 하신 분들의 마음이랑 거의 같은 마음으로 이번 선거 치렀고요. 그리고 그런 길에서 한 번도 후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살아오신 것은 기자들이 많이 아는데요. KBS의 김원장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원식을 두어 번 봤는데 출판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험을 당할 때나 비정규직 집배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도 그가 또는 그가 속한 모임의 정치인들이 그들과 거리에 있었다. 을지로위원회가 하는 정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이 힘없는 이들을 위해 뭔가 하려는 것은 늘 옳은 것이다. 나는 그 출발이 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제 이런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아이고. 네,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민주당 출입하면서 우원식 의원님에 대한 취재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나는 게 고공농성. 국회의원들이 CNN.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고공농성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렇게 딱 근데 국회의원이라서 이렇게는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만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 CNN 현장인데요. 그때가 이제 요즘 소위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청 기업에 대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없어서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 게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인데 바로 그 싸움,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하는 싸움의 맨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NN이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시청 앞에서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프레스센터 위에 있는 전광판 위에 두 분이 올라갔죠. 근데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저게 해결이 안 되면 저기서 떨어지면 그런데 이 분위기가 그럴 만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슬로건이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된다. 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12월 말. 맞아요. 그분들은 저쪽에서 단식하고 저는 이제 생명 지킴이라는 이름을 걸고 거기에 이제 밤새워서 같이 이제 앉아서 저는 밥 먹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그게 타결이 됐죠. 타결이 돼서 이제 그 중간에도 몇 번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서 타결되고 같이 내려올 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말해왔던 힘이 약한 자들의 무기가 되는 정치 그런 모습을 그래 조금이라도 보인 것 같다. 하여튼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인상이 깊게 남은 기자들도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같이 모시고 내려왔거든요. 그랬을 때 아래에 있던 기자들도 굉장히 감격을 했던. 저도 그때 생각나니까 다시 또 눈물이 막 흘러가는데 하여간 그런 현장들에 늘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현장이 강한 분이세요. 을지로위원회 활동하면서 현장. 국회의장이 되면 현장을 가기는 어려우시겠죠? 제가 2012년에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때 왜 졌을까? 현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게 10년 집권하면서 현장을 안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은 표 차이는 결국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왜 계급
배반 투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계급 배반 투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인데 우리를 안 찍는 거. 네.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고위원회 나가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나가서 그때 남영유업 사태가 생겨서 의리 현장이구나. 그래서 이제 을지로위원회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국회의장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기존에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서 한 가지 불만. 왜 국회의장은 의정 단상에서 방망이 두들길 때만 보이냐. 국민들 아파하는 현장에 왜 국회의장은 없나. 전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저는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아파하는 현장으로 찾아가고 또 거기에서 같이 부둥켜 안고 거기에 있는 현안들을 국회로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의 아픔을 끼어안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 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을지로위원회 또는 당에서 여러 직책을 맡고 하는 그런 사실 제가 원내대표 때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이 정부 구성하는데 상대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그것만 부각되느라고 잘 부각이 안 됐었는데 그런 현장성을 잃지 않는 국회의장의 모습도 이번에 좀 보여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상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현장에 가셔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제일 먼저 간 데는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요. 다녀오셨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그 분향소 서울시청 앞에 다녀오셨고 그리고 취임하시고 나서는 어디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해야죠. 노동 현장이 될지. 어제 제가 이제 늘 해오던 동네에 공원에 가서 현장 민원실을 했어요. 동네 공원에 가서 현장 민원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한 3년 넘게 계속 해오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나가서 앉아서 했는데 꼭 동네 일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퇴하라는 사람도 있고. 현장 민원실에서도요? 그럼요. 어머나. 우리 동네 당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장 민원실에서 뭐 처음 한 일은 아니고 매주 일요일 날 해오던 일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하는 일도 해결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대개 3년 하면서 2군데에서 했는데 한 1,300건쯤 민원을 받아서 1,000건쯤 해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와서 어떤 때는 막 비판하고요. 당대표 욕하는 건 많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축하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듣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나가 앉아 있었더니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국회의장 후보된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네. 저렇게 현장 민원실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아주 여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비판도 들으시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경청이거든요. 국민의 소리를 잘 안 듣는다. 근데 참 정치하기 어려우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칭찬 듣는 게 좋지 비판하고 그만두라 그러면. 아니 뭐 비판 얘기도 들어야 칭찬도 크게 들리죠. 뭐. 대단하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내주에 국회 개원하게 되는데요. 이채양명주를 비롯해서 지금 이화영 사건 그리고 또 한동훈 특검 등 그야말로 이제 특검 정국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모든 특검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 특검법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전 그 판단의 기준도 다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민심. 이채양명주는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 저도 숱하게 외쳤던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채양명주라는 마치 명주같이 이름이 붙여진 건데 그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꿀꿀한 술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생민주라고 하는 술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늘 파악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쁘지는 않지만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잘해봐라. 예. 그런 시험대 위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귀중한 기회를 받은 거죠. 아니 예. 탄핵으로 국민들이 정권을 줬는데 5년 만에 뺏겼으니 얼마나 무능한 세력인가. 네. 국민들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저도 이제 뭐 의장이 되면 지금 법상 당에서 당적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지만 네. 저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입니다.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현실 정치인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한 김대중 네. 선생을 돕기 위해서 네. 그때 떨어진 평민당에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네.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몇 년도에 입당하셨어요? 88년에 입당했어요. 1988년. 예, 예. 그럼 이해찬 대표, 김용일 의원 이런 분들이 입당 중이시네요. 이해찬, 임채정, 예. 문동환, 박영숙 선생 예.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들어가고 제가 그때 그 평민연이라고 하는 예.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예. 제가 총무국장이었고요. 예. 김현은 거기 총무간사였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같이- 이제 이해찬 선배는 기획본부장을 하셨고 아, 예. 임채정은 사무총장 하시고 예, 임채정 의원도 의장을 하셨던 분이죠. 네, 네. 국회의장 하셨죠.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그 국회 개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개원 협상을 어떻게 할 원구성. 거냐. 6월에 과연 문을 열 수 있겠냐. 7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글쎄 이제 저는 네. 요번 제가 이제 동네 선거하면서 네. 저는 이제 동네에서 요번 선거 때 붙은 별명이 노원 뚜벅이에요. 노원 뚜벅이. 네. 예. 동네 이제 제 원래 있었던 지역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예. 옆에 큰 지역이랑 합쳐져 가지고 제 지역구가 됐는데 네. 거기 전체 상가를 도는데 그게 한 17일쯤 걸리더라고요. 그 세 바퀴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다녔지. 그래서 뚜벅이다 이랬는데 네. 다니면서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민생 대란 수준이에요. 네. 문 닫은 가게가 너무나 많고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 위에 예. 이런 민주주의도 정말 훼손되고 또 거기다 대일 구려교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속까지 다 네. 막 상하고 예. 그런 민심을 봤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원구성을 원만하게 빨리 하는 게 우선 좋다. 네. 근데 그게 마냥 지체해서 그렇게 네. 끌고 갈 수 없고 네. 6월 중으로 합의해서 예. 할 수 있는 그런 협의 공간을 제가 잘 만들어 나가긴 할 텐데 네. 6월을 넘겨서 네. 질질 끌면서 국회를 개원하지 못하는 일은 그렇게 되는 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6월을 넘길 수는 없다. 6월 안에 반드시 개원한다. 이런 목표를 네, 가지고 네. 예, 국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막 대안들도 있고 이슈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그 후보께서 보시기에는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 관련 이슈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려야 된다고 법 그러니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수사권 분리가 핵심이죠, 뭐. 수사권 분리. 예.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관철될지 예. 이제 그 검찰 개혁에 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정당은 역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들이 전 분명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제 검찰의 그동안의 퇴행적인 모습이 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아주 극명하게 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민심을 잘 반영해서 예. 국회가 잘 처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너무나 뭐 그런 법안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예컨대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거나 뭐 검찰 출신들이 반발하거나 할 때 어떻게 지혜를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반발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요? 네. 예. 국민들의 민심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국민들 민심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하튼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도 수사 기소 분리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네.
한국형 FBI 만든다고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사실 그 역시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분리해내면 예.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청 같은 예. 한국형 FBI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예, 이걸 만들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검사장 직선제 얘기도 좀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이제 논의해 볼 만한 상황이 됐죠. 네. 이제 검사장 요번에도 인사권 문제. 예. 저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듯이 네. 이 저 대통령 인사권이 이게 저 방탄 인사권 아니냐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정권의 눈치를 너무 정권의 손 안에 있는 예. 그런 검찰의 모습이 국민들에겐 굉장히 정말 아주 그 분노스러운 상황까지 막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인사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 이런 게 필요하다는 네. 그런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민심이 전 잘 반영돼 나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 선출 직후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이 급선무다. 진영보다는 민생, 투쟁보다는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민생을 살리는 데 있어서 여야가 차이가 없어야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민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 그러는데 전에 제가 지율 스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섬진강 걷다가 예. 제가 강을 다 걸었거든요. 예. 섬진강 걷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지율 스님한테 이거 농촌에 여기 저 걸으면서 보니까 도시 농촌의 양극화가 심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지율 스님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네. 무슨 양극화냐? 양극화는 극이 있어야 되는데 네. 농촌에 이제 극이 없다. 소멸이다. 예. 그런 한심한 인식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정치를 하느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줘야 되는데 예. 거기에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교섭권이 있어야 돼요. 교섭권. 우리는 딱 교섭권이 있는 데가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노조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 협상할 때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유통재벌과 대리점 가맹점 간의 교섭권도 없고 네. 플랫폼 안에서 예. 참가한 기업 간의 교섭권도 없고 네. 그리고 하청 노동자와 원청 기업 간의 교섭권도 없고 네. 그 교섭권 만들어주는 거 왜 반대합니까? 왜? 그거 중요한 민생인데. 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가 아니고 예. 그런 거를 협조해주면 예.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려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공을 좀 던지시는 쪽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제가 이제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문재인 정부 첫 해예요. 예. 그때 야당들이 저한테 다 얘기한 게 협치 좀 해라, 니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뭘 안 나눠준다 예.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협치를 하려면 힘이 있는 쪽에서 협치하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당들 모아놓고 그럼 뭐 해주면 좋겠냐. 네. 어느 지역구에 예산해줄까, 뭐 해줄까. 네. 그런 이야기들 맨날 하고 다녔어요. 예. 우리가 니네들 도움 줄 힘이 있는 쪽에서 예. 힘이 있는다는 거는 국회에 숫자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네.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 힘이 있는 쪽이잖아요. 온갖 수단을 다 쓸 수 있는 거기 인사권도 다 있고 예산권도 다 있고 다 있는데 거기가 협치를 하자고 해야 협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싸우지 말자고 해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에 대해서 소수 여당이 싸우겠다, 뭐 협치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 잘 이해합니다. 네. 제가 그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서 네.
야당들하고 협치할 생각을 해라. 야당의 생각을 좀 이해하고 예. 국민들의 바람이 뭔지 야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대의 정치죠. 예. 국민들의 바람이 뭔지 예. 좀 잘 파악해서 국민들 바람을 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네. 잘 수용해라. 예. 그렇게 해야 협치가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해주려고 그래요. 네.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 민생 법안이라고 알려진,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추진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7대 7포인트 개헌을 네, 네, 하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또 저도 봤습니다. 예,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하고요. 5.18 관련해서 어떻게 이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하나 나눠서 좀 여쭤보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거부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해가 되는 법이 나왔다. 네. 그리고 무슨 도저히 법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법이 나왔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죠. 예. 근데 그거를 그거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닌데 예.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데 네. 국민들이 확실히 이 문제는 풀어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그거는 곤란하죠. 예.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이거는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걸 거부한.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하는 권한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아주 이례적인 거부권이거든요. 예. 이런 건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법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위에 역시 있는 것이지 예. 국민들과 분리돼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여당 안에서 얘기가 돼야 네. 힘을 갖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국민의 권리에 반하는 네. 그런 거부권은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해 충돌이 있는 거부권은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헌법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뭐 건데. 개헌은 예.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개헌이 됐잖아요. 네. 그러고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37년입니다. 그러게. 예. 아니 43년. 43년인가요? 아니 네. 47년. 47년이에요. 47년. 뭐 하여튼 예. 잘 숫자가 잘 안 될 숫자도 기억이 만큼 안 나요. 그렇게 오래됐다면 예. 개헌은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사회가 늘 변화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런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것만큼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OECD가 인정하는 최초의 선진국 아니에요. 네. 그만큼 크게 변했거든요. 근데 이걸 뭐 40년, 50년 동안 헌법에 그런 바뀐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 네. 이거를 바꾸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나 잘못됐고 예. 그런 점에서 전 개헌은 꼭 필요하고 이미 개헌안에 대부분은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문재인 그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대통령의 안으로 발의했던 개헌안 있고요. 그것도 벌써 이제 한참 됐죠. 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당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개헌안도 있기 때문에 개헌안에 큰 골격은 서 있습니다. 일단 내일 네.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시켰던 최혜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고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네. 그 이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서 대통령의 이런 결정. 제가 네. 늘 지금 얘기하는 건데 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네. 그것이 상권 분립을 해치는 헌법에 있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헌법적 정신 이것을 훼손하는 정도의 거부권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네. 거부권이나 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해 충돌성 네. 거부권이나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그 거부권이라고 하는 권리 행사를 엄중하게 네. 국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번 최혜병 사건은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식을 그 군대로 보내고 또 우리로 보면 정말 아직 그 자기의 삶도 또 희망도 펼쳐보지 못한 그 꽃다운 젊은이인데 그렇게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잖아요. 이게 국방의 의무하고도 다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엄중한 사건이란 네.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미 예전부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세월호 때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룬 정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 헌법적 정신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거부권을 하지 않으신 게 그 국민의 뜻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글쎄요. 이제 그러면 제2 요구가 오는 건데 예. 제2 요구를 이번 국민의힘이 상황이 전날랑 달라졌잖아요. 예. 낙선한 의원들도 많고.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결하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미 가결을 밝힌 의원들도 그쪽 예. 당에 몇 사람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또 결석을 많이 하면 네.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당 의원은 결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요. 이게 이제 너무나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네. 역풍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앞서 그 추경호 대표가 이제 민생 관련 강조를 많이 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저는 제가 아까도 인플레 때문에 얘기했지만 그렇다는 예. 인플레 그 현장을 다녀보니까요. 네. 이랬잖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네. 가계부채가 그렇게 늘어나서 사실 가계부채를 어떻게 갚을까 걱정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온 게 코로나 끝나자마자 미국발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네. 그게 그대로 가계의 부담으로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월급 받고 뭐 부인까지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해가지고 아이 겨우 기를 정도. 그거 빼고 나면 주거비하고 이런 거 빼고 나면 다 이자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뭐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 경기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선 단기 처방이라도 좀 해야 될 지경이에요. 네. 그래야 동네를 좀 돌려주죠. 그거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면 몇 바퀴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단기 처방으로 그렇게라도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못합니까? 난 정말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22대 국회 개원하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민주당이 다시 뭐 이렇게 법안 발의 같은 네. 걸 하게 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반드시 저는 통과시키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법이고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 이제 얘기한 대로 예. 협의를 존중합니다. 이 기본은 협의를 존중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예. 필요하고 민생을 살리자고 하는 예. 일인데 예. 그게 너무 지체되거나 네. 잘 안 되면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죠. 네. 중립에 대해서 지켜라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는 좀 전 중립 지킬 생각입니다. 네. 근데 중립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여야의 중간에 서 있는 거, 뭐 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 뜻 없이 예. 그렇게 서 있지는 않아요. 예. 저는 그래서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니다. 예. 늘 그 가치 판단 기준은 그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예.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냐 예. 이거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국힘이
국민의힘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네. 그 민심이 민주당에 많이 얹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심판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 내는 법안들이 네. 민심이 실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민심을 중시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그걸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또 민주당이 그러다 뭐 법안을 좀 이상하게 내면 그건 민심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그건 안 하죠. 단지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 그게 국민에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네. 국민의 권리를 진전시키냐 후퇴시키냐 이런 관점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을 여야 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그 허수아비 같은 사회자 네. 그런 기대는 저한테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원장 할 때 네. 그런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예. 저는 막 질문합니다. 예결위원장에 대해서. 예.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네, 네. 이사장도 저한테 있으니까 예, 예. 그걸 왜 철거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제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편파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하냐. 이건 편파적인 게 아니고 이건 국민의 요구다. 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지 네. 누구를 편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예. 그거는 니네 국민의힘이 네.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왜 한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 거길 야단쳐라. 네. 그게 국민의 민심이다. 네. 뭐 홍범도 장군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민생도 하고 또는 이제 저는 그야말로 전두환 때는 반대하고 들어갔다가 네. 그 5월 항쟁 광주 5월 항쟁 일주기 때 네. 81년 5월 달에 그거 항의하느라고 시위하고 감옥을 갔는데 1심에서 1년 받았대 2심에서 3년 받았거든요. 네. 최우진수 너무 세게 했다고. 하여튼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 아주 단호한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예.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 22대 국회를 만들어준 그 민심 네. 이런 것들을 늘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시행령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동안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네.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예. 검찰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고. 예. 그러니까 법안의 정신이 있는데 네. 그 법안의 정신과 다른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령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예.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검찰 수사권 그런 거 그런 거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뭐 많죠. 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네. 대통령령 네. 그거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네. 시행령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사전에 국회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야 상권 분립의 정신이 지켜지는 거죠. 국회의장한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 분립입니다. 네. 거부권도 그런 점에서 네. 지나친 거부권의 남용은 안 된다. 예. 또 시행령 통치,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 통치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역시 네. 상권 분립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은 검찰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을 상당히 네. 속도감 있게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했지만 결국은 다 무의로 만들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다시 이거를 되돌리는 검찰 개혁이 어쩌면 22대 국회 전반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검찰 출신들이 도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뭐 주춤하는 흐름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신지 분명하게 좀 입장을 밝히죠. 국민의 민심이 전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검찰권의 남용이 너무 심했어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제한을 가라. 이게 이제 전에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시대를 2년 거치면서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더 극명하게 네. 드러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국민의 민심이 그때보다도 더 훨씬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런 민심은 국회를 통해서 네. 반영되는 게 올바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개헌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여쭈다가 이제 거부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개헌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개혁신당도 있고 또 그것은 4년 중임제 얘기는 뭐 조국혁신당, 민주당 안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보여주겠습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임제가 네. 갖고 있는 폐해가 있잖아요. 예.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부분 다 불행해져요. 그게 5년 단임제하고 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선거를 안 치르고 5년을 하니까 네. 또 모든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분이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이 대통령의 생각이 민심과 다를 때 네.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 치를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가진 정보만을 가지고 예. 본인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심과 자꾸 괴리되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예. 그렇거든요. 예. 중임제를 하게 되면 중간에 중간 평가를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예. 그래서 4년 동안 늘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를 살펴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영 어긋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4년의 기간을 거치게 되면 그리고 예. 재신임을 받으면 예. 그 다음 4년은 그런 기조 위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만을 가지고 하는 네. 그런 제도에서 훨씬 더 예. 진전하는 제도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4년 중임제를 다 택하는 이유가 그래서 예. 우리가 겪어보니까 네.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폐해 때문에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 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검찰권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상권 분립을 분명하게 네.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거부권 문제도 있습니다만 감사원, 예. 감사원이 정부 각 기관들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니까 감사원이 어떻게 잘못 갈 수 있는지도 지난번에 너무나 잘 봤어요. 그렇죠. 역시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인 국회, 네. 상권 분립돼 있는 그 예. 분립돼 있는 입법권이 예. 이 정부를 꼭 입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감사원을 둬서 국회의원들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감사원이 지원하고 보조하고 또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 오래전 뭐 40년이 넘는 그 전에 만들어진 헌법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 부서를 좀 분리할 필요가 뭐 있다. 그것도 아주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재부가 또 방향을 네, 틀어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획하고 예. 예산을 만드는 부서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기획한 데서 예산 구체적인 이것까지 다 짜게 되면 권한이 너무 세져서 네, 네. 그런 거고 또 국회가 제가 예결위원장 해보니까 네. 국회 예산심사권이라는 게 너무 우습습니다. 어느 날 딱 되면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네.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은 불가능. 네, 뭐 증액은 그건 또 불가능. 그런데 예. 증액 얘기조차 예. 예결위원회에서 되게 못해요. 그게 딱 12월 2일인가로 예.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감액 가지고 막 다투고 뭐 그거 갖고 하다가 보면 증액은 아예 심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원내대표 협상으로 가죠. 네. 그리고 예결 소위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증액 요구를 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너무 파행적이고 특히나 예. 예산을 짤 때 예.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에서 그리고 전체를 상임위를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있고 예. 생각들이 다 있는데 예산을 짤 때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짜온 거 가지고 심사하고 거기서 감액만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권한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산. 기획과 예산의 권한을 분리시키는 네. 문제, 또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예. 그 과정을 함께하는 이런 그 새로운 틀을 네.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 유신헌법 때 들어간 그 검사의 영장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 독점하는 문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던데. 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거고 네. 또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죠. 예. 이런 것도 다 새로 손질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 개헌하려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해야 될 텐데 윤 대통령이 받으실까요? 그건 이제 사회적 합의를 잘 거쳐봐야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윤 대통령과 국회와의 긴장 관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선출되신 후에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뭐 인사나 전화나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없는데요? 전혀. 취임해야 연락이 오실까요? 뭐 그러겠죠. 예. 윤 대통령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얘기는 어떤 거예요? 국민의 민심이죠. 국민의 민심을 네, 들어라. 네. 예. 국회는 국민의 민심을 이야기하는 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검찰 인사 직후에 캄보디아 총리 오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153일 만에 등장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양주에 있는 사찰에 네. 사리봉안 관련해 가지고 직접 공개 활동을 했어요. 그래 그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뭐 탄성도 나오고 했다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영부인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만, 네.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네. 저는 뭐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가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개적인 자리고, 네. 또 그 영부인 역시 그런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네. 좀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단지 지금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어진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예. 또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네. 이런 시각이 너무 확장되고 또 오래 가는 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적인 활동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네.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예. 분명하게 소명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전 또 도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벼랑간 사라졌다가 또 벼랑간 나타난 건데 왜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사실 이게 명품백 사건 터지고 나서 네. 자명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요구하고 밝히라라고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 때 드러난 민심, 네. 저는 이제 국회의 의장으로 후보로 선출돼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입장에서 네. 국회의장 후보의 입장으로 자꾸 국민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큰 바다잖아요. 예. 그 바다가 갖고 있는 힘은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국민의 민심이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국민의 민심 그렇지만 잘하면 그렇게 그야말로 온화하고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게 또 국민의 민심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민심을 정말 살펴보셔야 된다.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 그냥 자명하고 안 보이는 걸로 끝낼 게 아니고 네. 또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좀 잠잠해졌나 이렇게 나오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네.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의 민심에 맞는 소명이나 뭐 해명도 하고 네. 아니면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네. 그렇게 해야 이 민심이 또 용납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처신이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네. 관련해서 또 보수 정당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홍범도 장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회고록은 못 보셨나요? 네, 아직 못 봤어요. 예, 어쨌든 보도를 보면 또 좀 새로운 차원의 남북 관계 의원 외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일 공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거기 이제 그 군사적인 막 동맹 같은 네. 느낌까지 들 정도로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중러가 또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이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네, 네. 이런 걱정이 들 정도의 긴장이 생기는 건 그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평화거든요. 예. 우리 한반도가 가장 세계적으로 조명받을 때도 예.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네. 그때 그 가장 한반도가 뜨겁게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 네. 거기에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잘 지켜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국회는 그런 걸 뒷받침해야 된다. 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리의 아주 소중한 경제 영토 예. 중국, 러시아까지 상당히 잃었어요. 예. 우리의 이 주권 국가로서의 영토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또 네. 하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 우리의 경제 영토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와 이런 그 군사적 긴장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제 영토를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 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한일 간의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굴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당당하게 네. 과거사의 잘잘못은 분명하게 하면서 네. 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예. 그 점에서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하고 예.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데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예.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 예. 제3자 예. 대납을 변제. 한다거나 변제를 한다거나 예.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예. 하지 못하고 후쿠시마 원전 그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네. 한 번 그건 잘못되면 불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마치 괜찮은 일처럼 예. 그냥 방치하는 일도 예. 전 납득이 되지 않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 네. 말할 것도 예.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굴욕적인 예. 한일 외교도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뭔가 역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컨대 뭐 결의안이라도 해서 일본에 보내서 이거 방류 문제 협의하고 방류해라 뭐 이런 요구까지도 할 수 좀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15일 단식도 했고 네. 저기 유엔 인권이사회 다녀오셨어요. 유엔 인권이사회도 다녀오고 네. 런던에 있는 IMO 네. 국제 해사기구도 찾아가고 예.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도 호소를 하고 그랬죠. 예. 근데 참 묘하더라고요. 예. 이게 IAEA도 유엔의 그 협력기구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국제기구 안에서는 예. 한쪽에서 그렇게 세게 해놓으면 예. 다른 쪽이 그거를 정면 반박을 안 하는 게 그동안 국제적인 관행이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세게 안 나와요. 네. 하여튼 그게 결국 외교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일본 외교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유엔 인권이사회의 그 조사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네. IMO에서도 네. 그 일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네. 저는 이 일은 제가
괜히 단식한 게 아니고 이 일은 진짜 위험한 일이고 우리 네. 국민에게 득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국회의장 자격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장 자격으로서도 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네. 예, 뭔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네이버 라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창에 응원합니다. 예, 의견도 있고, 말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의견도 달아주십니다. 끝으로, 예, 앞으로 어떻게 좀 활동하시려고 하시는지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 정치 소신은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현장에 답이 있다.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4선, 지금 이제 4선인데 다음에 5선입니다만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 아니 그 이전부터 정치 또는 민주화 운동 또 환경 운동 해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오랜 소신입니다. 네. 그리고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고 아픈 데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픈데 네. 또 힘이 약한 자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제가 행동하고 활동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국회의장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 정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는 그런 국회 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구름 속에 있는 국회의장이 아니고 국민 속에 현장 속에 국민의 아픔 속에 있는 국회의장으로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온전히 대변하는 국회의장으로 활동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점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강한 매체이기 때문에요. 네. 의장님께서 만약 예, 현장 가신다고 하면 네. 저희가 또 현장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메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 대구에 예. 대구에 전세 사기 때문에 예. 목숨을 잃은 분이 있어요. 거기를 가자고 그랬는데 네. 이 장윤선 또 오후에 인터뷰가 안해서 오늘은 인터뷰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안 가고 예. 일로 나왔죠. 그렇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그 아니 거기를 뭐 또 가서 살피셔야 앞으로 그런 일 계속 할 거니까. 예, 매일매일 뭐 현장에 계시면 네. 저희도 매일매일 현장으로 카메라 메고 현장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